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줄임말 혹은 단축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일본어에서 이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단어를 외우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무턱대고 외우고만 있으신 건 아닐까요? 사실 일본어의 줄임말에는요, 어떠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면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수많은 줄임말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본어의 줄임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단어를 탁 줄여가지고 만든 종류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양의 줄임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줄임말은 대체적으로 아나운서를 아나라고 줄이는 것, 그리고 사프리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프리라고 줄인다거나, 혹은 엑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엑스테라고 줄이는 것처럼 머리 쪽에 일정 글자들을 놔두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글자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형태로 만듭니다. 이 경우에는요, 머리 쪽에 두 글자에서 세 글자 혹은 일부 네 글자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네 글자를 남겨두는 경우는 그 수가 적고 보통은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단일 단어를 줄인 줄임말의 경우에는요, 긴 단일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굉장히 적고 그때그때 관용적으로 쓰이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줄임말들 같은 경우, 즉 단순어를 줄인 줄임말의 경우에는요, 법칙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앞머리 쪽에 있는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보통 줄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냥 일반 단어 외워두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칙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런 단순어를 줄인 줄임말이 아니라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만든 복합어의 경우예요. 단어가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복합어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으로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예를 한번 봐주실까요? 자, 여기 이렇게 단어들을 몇 가지 제가 선별을 해봤는데 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길죠? 이런 복합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인들에게 말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어의 특성상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악센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두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순간 요것들을 하나의 악센트로 처리해서 말을 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자면은 이 긴 단어들을 한 호흡 내에 하나의 리듬으로 묶어서 말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긴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어도 바로바로 말하기 쉬운 형태로 줄여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요렇게 말이죠. 자, 예를 들면은 가라파고스 케이타이 라고 하는 것을 가라케, 와킹 호리데이 라고 하는 것을 와호리, 섹슈얼 하라스멘토 라고 하는 것을 세크하라 라고 줄이고, 포켓몬스타 라고 하는 것을 포켓몬이라고 줄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해요. 먼저 첫 번째로 되고 싶어 하는 법칙, 이런 형태가 되고자 하는 법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던 2+2로 네 글자를 이루는 법칙입니다. 즉, 첫 번째 단어의 앞머리 글자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앞머리 글자 두 개를 떼와서 2+2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줄임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단어들은 먼저 사람의 이름인 키무라타크야라고 하는 단어와 이치지키타크라고 하는 일시기가라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을 의미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키, 무라, 타크, 야 라는 식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치, 지, 키, 타크 라는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지키면서 단축어를 형성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기타크라거나 아니면 이치키라는 식으로 단축어가 형성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무타크라던가 이치키타라는 것처럼 이런 의미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2+2로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2+2라고 하는 구조를 일본어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구조에 맞춰가지고 줄임말을 형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양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단축어를 형성할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자, 어떻게 바뀌는 게 정상일까요? 자, 첫 번째 규칙대로 한다면은 세프레라던가 포테치 템파라던가 단토 소게라던가 파타이
스모데라던가 라는 식으로 바뀌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이 나타나는 형태들은 그렇게 2+2를 바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뭔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런 식인 거죠. 자, 여기에는요 바로 두 번째 규칙인 되기 싫어하는 법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되기 싫어하는 법칙의 기본적인 규칙은요 간단합니다. 네 글자로 형성할 때 두 번째와 네 번째 요소에 장음 혹은 초금이 오는 것은 금지된다 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일본어는요 발음을 할 때 단어의 끝부분에 장음이라던가 초금이 오는 형태를 아주 싫어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단축어를 형성할 때, 줄임말을 형성할 때 앞단어를 잘라냈을 때 끝에 해당하고 뒷단어를 잘라냈을 때 끝에 해당하는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에 이런 장음이라던가 초금이 오는 형태를 아주 꺼립니다. 특히 네 번째 글자에는 장음이라던가 초금이 오는 것을 되도록이면 형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보자면요. 장음과 초금이 두 번째나 네 번째 글자에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1번부터 3번처럼 글자의 수를 줄여가지고 아예 삭제시켜버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4번처럼 초금 부분을 아예 그냥 스로 바꾸어서 발음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또 마지막으로 5번에서 7번처럼 장음 부분을 건너뛰고 뒤에 있는 글자를 앞으로 당겨와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단축어를 만드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것처럼 단축어 그리고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예들을 접하다 보면은 원래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단어에서 단축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혹은 이 단축어는 원래 단어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짐으로써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쉬워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긴 문장 단위의 글들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법칙에 맞춰가지고 2+2의 4글자짜리로 줄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라인 용어 중에 한물 가긴 했지만은 프로까라 리다츠스르라고 하는 이 문장도 프로 리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줄여서 쓰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어떠한 드라마라던가 만화 같은 것들의 제목들도 니게 하지 이츠 코이 라는 형식으로 긴 문장 속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앞글자 두 글자 뒤에 있는 단어의 두 글자를 따가지고 2+2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줄임말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일본어의 줄임말 단축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단어를 줄일 때에는 앞머리 글자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줄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두 개의 단어들이 하나의 복합어를 이루고 있는 것들 혹은 문장 단위의 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두 글자, 뒤에 거 두 글자를 따와가지고 2+2는 4라고 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해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2+2를 구성할 때 두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장음이라던가 초금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특히 마지막 네 번째 글자에 장음과 초금이 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요런 2+2로 구성된 단축어들 복합어 혹은 문장 단위 속에서 만들어진 단축어의 악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제 강의를 지금껏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유추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힌트는 2+2 그리고 4글자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결국 단축어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하나하나를 처음 보는 단어인 것 마냥 하나하나 외워가기보다는 법칙을 관찰하고 이해를 하고 난 후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깨우치기만 한다면은 일일이 외워놓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예측하게 되면서 습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라고요. 방대한 어휘라고 하는 폭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폭풍의 무서움을 단순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 자취생K의 류였습니다.